자, 오늘은 7강입니다. 지난 시간에 실증적 연구 방법과 해석적 연구 방법의 특징과 절차를 배웠죠? 그 절차 중에 자료 수집 단계가 있었습니다. 그럼 자료 수집 방법이 있는데요. 특히 자료 수집 방법 5가지가 있어요. 5가지 중에서 오늘은 질문지법에 대해서 진행하겠습니다. 질문지법 굉장히 중요합니다. 질문지법 너희들 많이 봤어요. 언제 봤나요? 그죠? 급식 만족도 조사, 급식 만족도 조사 한번 해봤을 거예요. 그리고 방과 후 만족도 조사 이런 것도 해봤죠. 또 지나가다가 어떤 연구하는 대학생이 이 설문지 한번 작성해 줄래 이렇게 부탁을 받은 적도 있을 겁니다. 설문지를 작성하면 보통 빵도 하나 주고 이제 상품권도 하나 주고 그런 경우도 있는데요. 특히 이 질문지법 혹은 설문지법이라 그래요. 보통 설문지법 보세요. 장점 볼게요. 시간과 비용이 굉장히 절약이 돼요. 왜 그럴까요? 다수의 많은 사람들한테 종이를 나눠주죠. 그 사람들이 이제 종이에 1번, 2번 체크를 하면 수집을 하면 많은 사람들한테 자료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특히 직접 찾아가 물어보는 면접법이나 참여 관찰법에 비해서 훨씬 더 자료 수집의 비용이 경제적이죠. 그러니까 시간과 비용이 굉장히 절약이 됩니다. 요거 알아두세요. 최근에는 인터넷 설문을 많이 해요. 인터넷 설문을 많이 해서 돈도 하나도 안 들이고 종이값도 안 들이고 설문지를 수합해서 자료를 수집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대량의 자료를 비교적 빨리 자료를 수집할 수가 있습니다. 경제성이 높다. 꼭 알아두세요. 자료 수집법은 이 수집된 자료를 이제 통계 처리하기가 괜찮죠. 우리 학교의 급식 만족도가 높은 통계 혹은 낮은 통계 비율로 만들 수가 있어요. 또 방과 후 방과 후의 만족도 내지는 개설되기를 원하는 강좌의 비율 이런 것도 통계 처리가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자료 분석이 용이해요. 자료 수집 방법, 질문지법. 특히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 구조화, 표준화된 자료 수집이 용이합니다. 왜 그럴까요? 질문지를 작성하는 사람이 질문 내용을 구조화하죠. 미리 작성을 해둬요. 이 질문지대로 자료 수집이 가능합니다. 구조화하고 표준화된 자료 수집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질문지법의 단점이 있습니다. 자, 이 질문지법은 어떤 문제점이 문맹자한테는 실시가 될까 안 될까요? 문맹자가 뭐예요? 글자를 모르는 사람은 할 수 있을까 없을까요? 그렇죠. 문맹자한테는 실시하기가 곤란합니다. 이 글자를 읽어낼 줄 알아야 돼요. 하지만 시험에 잘 나오죠. 자, 전화설문은 문맹자한테도 사용이 가능하다. 가끔가다 선거철 보면 전화 받은 적 혹시 없어요? 가정 내지는 가정에 전화가 오기도 해요. 당신이 연령대는 몇 살입니까? 1번 10대, 2번 20대, 3번 40대, 4번 50대 이상 해서 자기 나이 딱 찍으면 돼요. 요건 글을 모르더라도 상담원이 글을 읽어주니까 직접 설문조사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문맹자한테 실시가 곤란하지만 전화 설문은 가능하다. 이거 알아두세요. 또 질문지법의 단점이 회수율이 낮다. 너희들 어때요? 빵 하나 준다고 질문지를 작성했는데 친구랑 만날 약속이 있어. 그럼 빨리 작성하고 싶어. 그럼 어떻게 해요? 답안을 마구마구 작성하죠. 그래서 134, 234 혹은 3번으로 쫙 내리 찍기도 하고요. 그래서 회수율이 낮다 혹은 작성해서 제출 안 하는 경우가 있다. 또 무응답률. 그러니까 성의 없는 답변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무성의한 답변을 골라내기 위해서 이 질문지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서 방법이 있어요. 어떤 방법이 있냐면요. 가끔가다 질문 중간에 이런 질문을 껴놔요. 독도는 어느 나라 땅이라고 생각합니까? 이런 질문. 그래서 1번 한국, 2번 일본, 3번 아프리카. 여기서 원하는 답은 1번이죠. 보통 여기다 3번이라고 골랐으면 이건 무의미한 설문지라고 속아냅니다. 이렇게 설문지 중간중간에 연구 주제랑 관련이 없는 비교적 아주 명백한 쉬운 질문이 있죠. 이 질문은 어떤 용도다? 그렇죠. 무성의한 응답자를 속아내고 골라내기 위해서 질문지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그런 질문이기도 합니다. 또 이 질문지는요. 크게 2가지가 있어요. 개방형 설문하고 폐쇄형 설문. 폐쇄형 설문이 우리들이 좋아하는 객관식 설문이에요. 우리들이 싫어하는 설문지 뭐가 있어요? 주관식 설문.
요거 쓰라 그러면 좋아요, 싫어요? 그렇죠, 귀찮죠. 개방형 설문 같은 경우에는 연구, 설문지를 작성할 때 예비조사 용도로 많이 써요. 이 설문지에 어떤 질문을 만들까? 한번 질문을 대충 만들어서 이 질문에 대한 의견을 한번 좀 써주세요. 이런 식으로도 연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방형 설문은 주관식, 폐쇄형 설문은 객관식. 개방형 설문은 언제 많이 쓴다? 질문지를 만들기 전 그 사전에 예비, 질문지 만들기 전에 사전에 예비 용도로 많이 쓰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또 수능에 잘 나오는 질문지를 작성할 때 유의할 점이 있습니다. 질문지는 표본 추출을 잘해야 돼요. 자, 질문지를 돌릴 때 공항고등학교 학생들의 방과 후 만족도를 다 조사하고 싶어. 그럼 공항고등학교 학생 모든 학생을 다 조사하기 힘들죠. 방과 후를 참여한 학생, 또 1학년 몇 명, 2학년 몇 명, 3학년 몇 명 이런 식으로 소수만 추려서 분석해도 비교적 유의미한 결과를 얻어낼 수 있어요. 그래서 표본 추출을 잘해야 됩니다. 그러면 표본의 개념이 뭐냐면요. 자, 표본은 영어로 하면 샘플이죠. 샘플을 추출한다 해서 샘플링이라 그래요. 표본 추출을 잘해. 전체 모집단 중에서 표본 집단을 잘 추출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이제 조만간 이제 대선이 실시가 될 수도 있는데 대통령 선거 전에 여론조사를 하죠. 이 여론조사가 비교적 정확해요. 보통 대통령 당선자를 예측할 때 여론조사, 설문조사 몇 명한테 조사할까요? 대한민국 유권자가 1000만 명이라고 했을 때 몇 명한테 조사할까요? 10만 명? 5만 명? 10만 명, 5만 명한테 조사하는데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요. 분석하기 힘들고요. 보통 대통령 선거 예측할 때 약 1000명에서 2000명, 한 2000명 정도면 충분히 예측이 가능합니다. 근데 2000명을 뽑을 때 무작위로 그냥 아무나 2000명 뽑을까요? 아니에요. 자, 표본 추출할 때 일정한 비율을 확보해야 돼요. 그러니까 표본 추출에 5대 변수가 있습니다. 재산, 지역, 학력, 성별, 연령에 따라서 추출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 지지한 후보자를 선택하라 그랬어요. 예를 들면 강남 사람들 위주로 표본을 추출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보수적인 성향의 후보를 많이 지지하겠죠. 혹은 다른 지역, 전라도 일대의 사람들만 표본을 추출했어요. 그럼 전라도의 지역색이 짙은 후보를 선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렇듯이 표본을 추출할 때는 개인의 재산, 또 지역, 연령, 성별, 학력에 따라서 미세하게 세분화합니다. 그래서 재산이 많고 적음, 많은 사람, 적은 사람, 중간인 사람, 지역은 전라도, 경상도, 충청도, 경기도, 서울, 연령은 10대부터 50대 이상, 성별 남녀, 또 학력별로 표본을 미세하게 분류해서 이 2000명을 추출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비교적 정확한 설문지를 분석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연구 결과를 일반화하려면, 일반화가 뭡니까? 그렇죠. 내가 연구한 결과를 전체에 보편적으로 적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연구 결과를 일반화하기 위해서는 표본 추출을 아주 잘해야 됩니다. 자, 표본 추출의 2대 요소, 표본의 일정 수를 확보해야 돼요. 대통령 선거 결과를 예측하는데 달랑 5명한테 물어보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대략 한 2000명 정도의 표본 수가 필요하고요. 또 일정 비율별로 아주 미세하게 잘 추출해야 돼요. 그래서 표본 추출의 5대 변수를 고려해서 추출해야 됩니다. 그래서 표본 집단이 모집단을 대표할 수 있어야 됩니다. 표본의 대표성이 확립이 돼야 됩니다. 예를 들면 대한민국 청소년의 질서의식을 설문조사해 보려고 그래요. 대한민국 청소년의 질서의식을 설문조사할 때 고등학생만 조사하면 될까 안 될까요? 안 되죠. 청소년의 기준을 명확히 해야 됩니다. 고등학생과 중학생을 같이 조사해야 돼요. 만약 고1만 하면 될까 안 될까? 안 됩니다. 이것도. 고1, 고2, 고3, 중1, 중2, 중3, 또 남학생, 여학생 이런 식으로 나눠서 적정량의 표본을 추출한 다음에 그들한테 설문조사를 해봐야 됩니다. 이래야지 모집단, 그러니까 표본 집단이 모집단을 대표해서 이 질문지를 신뢰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이거 알아두세요. 자, 이렇게 됐고요. 그 다음에 질문지를 작성할 때 유의점이 있어요. 이거 시험에 굉장히 잘 나오죠.
질문지를 작성할 때는 같이 중립적인, 객관적인 질문을 해야 돼요. 유도 질문 절대로 하면 안 돼요. 예를 들면 이런 설문지가 있어요. 지금 최근에 북한의 경제 사정이 안 좋아서 굶어 죽는 어린이가 많습니다. 당신은 북한의 식량을 지원하는 데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번 찬성한다, 2번 반대한다. 이 설문지 뭐가 문제가 있습니까? 그렇죠. 북한 어린이가 굶어 죽고 있다라는 유도 질문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북한 지원을 찬성을 이끌어내는 설문지를 조작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듯이 설문지는 유도 질문 절대로 하면 안 돼요. 객관적인 질문을 해야 됩니다. 또 선택지 간에 배타성이 있어야 돼요. 배타성이 뭡니까? A와 B를 구분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당신의 연령은 몇 살입니까? 예를 들면 요거 한번 보세요. 귀하 연령은 20세 이하, 20에서 29세. 자, 이 설문지 무슨 문제가 있을까요? 그렇죠. 내 나이가 20살인 경우에는 1번을 골라야 돼, 2번을 골라야 돼요. 애매합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20세 이하가 아니라 20세 미만으로 바꿔야 됩니다. 자, 이렇게 선택지 간에 배타성이 확립이 돼야 돼요. 그리고 이중 질문을 해서는 안 됩니다. 예를 들면 부모님의 학력 수준은 어떻게 됩니까? 물어봤습니다. 부모님은 그렇죠. 어머니도 있고 아버지도 있어요. 이렇게 이중 질문을 해서는 안 됩니다. 예를 들면 아버님의 학력, 어머님의 학력 따로따로 질문해야 돼요. 또 애매모호한 표현이 있으면 안 됩니다. 애매모호한 표현이 있으면 또 연구 결과가 왜곡될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당신은 뉴스를 정기적으로 보십니까? 1번 본다, 2번 안 본다. 자, 정기적의 기준. 그렇죠. 정기적이. 일주일에 주 3회 이상 보는지 혹은 주 5회를 보는지 이런 식으로 명확하게 질문해줘야 돼요. 또 선택지 구성의 포괄성도 있어야 돼요. 선택지 구성의 포괄성. 예를 들면 귀하의 연령이 55세예요. 55세인 경우에는 선택할 보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이럴 땐 차라리 40세 이상 이렇게 바꿔줘야 되죠. 선택지 구성의 포괄성, 전체 선택지가 다 나열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자, 그러면 이 선택지, 이 질문지 한번 볼까요? 자, 1번 질문지는 무슨 문제가 있죠? 1번 질문지는 귀하의 연령. 요거 크게 두 가지죠. 요거는 선택지 간에 배타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배타성이 없고요. 또 선택지에 포괄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렇죠. 포괄성이 없어요. 자, 2번 질문지는 귀하의 인터넷 게임 이용 시간을 봤을 때 요것도 어때요? 이하하고 이상이 지금 어때? 겹치죠? 요것도 배타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배타성이 없어요. 자, 이런 것도 지금 1시간 미만으로 바꿔줘야 되겠죠? 자, 그러면 3번 질문지 잘 보세요. 최근 청소년 게임 중독이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12시 이후에 청소년 게임 접속을 제한하는 법에 대한 귀하의 의견을 물어봅니다. 특히 여기 게임 중독이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되고 있는데 당신은 청소년들 게임 적게 하는 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자, 이거는 무슨 질문하고 있어요? 그렇죠. 유도 질문하고 있습니다. 자, 이거 올바른 질문지로 바꾸려면 이 앞부분을 생략해야 돼요. 심각한 사회 문제 제기 이거 빼버리고요. 밤 12시 이후에 청소년 게임 접속을 제한하는 법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런 질문지로 바꿔야 됩니다. 자, 그럼 질문지법 자, 아주 중요합니다. 자, 정리할게요. 질문지법 보통 너희들이 했던 설문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설문지의 장점은 그렇죠. 시간과 비용이 절약이 될 수가 있어요. 대규모 자료를 수집해서 통계 처리가 쉬워요. 질문지는 보통 구조화된 자료죠. 하지만 문맹자한테는 실시가 어렵죠. 하지만 전화 설문은 가능했습니다. 또 회수율이 떨어진다는 사실, 무성의한 응답 이런 걸 골라낼 수 있는 방법도 있었어요. 그리고 질문지에서 시험에 잘 나온 거 표본 추출을 잘해야 된다. 표본 추출은 어떻게 해야 된다? 표본 추출은 일정 수를 확보해야 된다. 특히 일정 비율을 확보해야 된다. 표본 추출은 자 이렇게 일정 수도 확보해야 되고 일정 비율. 그래야지 모집단, 표본 집단이 모집단을 대표할 수 있어요. 청소년에 대한 조사를 할 때 고등학생만 달랑 물어보면 안 된다. 중학생까지 학년별로 다 해야 된다. 질문지 작성은 개별적으로 이런 중요한 점이 있다. 주의할 점이 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질문지법 정리가 됐습니다.